안녕하십니까. 선능탑 비뇨기과 박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 치료 후 생존율 계산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립선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치료 자체에 대한 궁금한 것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치료 후에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연령이나 악성도, 병기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라고 해도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환자분이 어떤 생존율을 제시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기존의 그 방법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런 생존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방법이 발표된 바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직접 해보면서 그 생존율을 구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며칠 전에 발표된 시카고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들은 그 한 2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그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대상 환자는 전이가 안 된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파선 전이도 있는 환자들도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적극적 관찰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준으로서 치료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생존율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거는 한계가 이렇게 그 진행된 암은 계산이 이제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전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국소암뿐만 아니라 국소 진행된 암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여러 임상기관에서 그 10년 정도를 follow-up한 결과로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으로 해서 기존의 분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후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해봤더니 기존보다 좀 예측률이 높았더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환자분들 그 상담할 때 생존율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NCCN 가이드라인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이들 분류는 이제 그 NCCN을 비롯한 기존의 그 분류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환자의 어떤 그 예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환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starcap.org라는 이거를 입력하시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위가 두 가지, 즉 5년, 10년 전립선 암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을 예측해 줍니다. 여기는 이제 연령이 되겠죠. 70세를 입력해 보고, T1A, T1B는 이게 1기에서는 T1A, T1B, T1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T1A, B는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했는데 그 나온 조직에 우연히 전립선 암이 발견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의 5%가 안 되면 T1A, 5%가 넘으면 T1B라고 분류합니다. T1C는 가장 많은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전립선 검사를 해봤는데 촉지소견이나 초음파, MRI에서는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없었는데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나왔더라.
그게 T1C입니다. 그 다음에 T2 스테이지도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T2라는 거는 전립선 암이 촉지되거나 초음파 MRI에서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립선 암은 보이지만 그게 주변 조직으로 침윤되지 않았다. 전립선 안에만 들어있다. 이게 T2에 해당합니다. 2기에 해당하고 T2A라는 거는 전립선 크기가 작아서 한쪽 전립선 한쪽에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T2B는 암이 좀 커서 한쪽에만 있지만 암이 절반을 넘은 크기가 넘는 경우, T2C는 크기에 상관없이 양쪽 전립선 양쪽에 암이 있는 경우를 T2C라고 합니다. 3기 T3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T3라는 것은 T2와 달리 전립선이 주변 조직을 침윤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T3A는 전립선 주변에 지방 조직으로 침윤이 된 경우, 그 다음에 T3B는 전립선에 붙어있는 정낭에 침윤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기 T4는 전립선 암이 방광, 직장, 골반, 벽 등 침윤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을 T4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N0, N1은 우리가 임파선 전이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파선 전이 여부는 MRI나 CT, 펫스캔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없다면 N0, 전이가 있으면 N1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리슨 점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프라이머리고 뒤에 있는 게 세컨더리.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전립선 암을 봤을 때 3, 4, 5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3이 제일 좋은 거고요. 악성도가 가장 나쁜 거를 5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부위가 관찰되는 거를 앞에 적고 그 다음 많은 거를 뒤에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number of positive core라는 거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12군데 보통 하는데 그 중에 암이 발견된 거를 앞쪽에 쓰고 암이 발견되지 않은 정상이 나온 거를 뒤쪽에 쓰면 됩니다. 보통 12개이기 때문에 암이 3군데서 나왔다. 그럼 3, 그 다음에 9를 쓰면 되고요. 만약에 요새 이제 회음부 조직 검사는 매핑 바이옵시라 그래서 24개, 36개까지 조직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PSA는 우리가 조직 검사하기 전에 PSA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그 5년, 10년의 전립선 암으로 사망할 확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치료 전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전에 내가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